자, 3강 문장의 다양한 모양 파트 두 번째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부터 본격적으로 타동사라는 녀석이 나오는데요. 부제를 한번 붙여봤습니다. 부제는 다양한 취향을 가진 그녀, 타동사라고 개유치하게. 타동사는요, 그림으로 표현하자면 이런 거예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얘가 킥이라는 행위를 할 거거든요. 그 킥에 영향을 받는 게 공이죠, 공. 공을 빵 하고 차버리는 요런 모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문장이 되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첫 번째는 주어, 그죠? 주어는 문장의 행위자를 말하는 거고, 동사는 행위자의 움직임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장 한번 세 개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나는 좋아합니다. 뭘? 그녀는 원합니다. 뭘? 그는 즐깁니다. 뭘? 그죠? 지금 여기에 뭔가 부족한 정보가 있습니다. 부족한 정보를 채워줘야 돼요. 그리고 뭘 써야 될지는 보통 다들 알고 계시더라고요. 여기에 뭔가 채워줘야 되는데 the actress, 나는 그 여배우를 좋아합니다. 그죠? 혹은 그녀는 그 줄을 원합니다. 생명줄인가? 그는 그 영화를 즐깁니다. 무슨 영화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뒤에 명사를 배치하면 문장이 말이 되죠. 그죠? 근데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 지난 시간이랑 다르게 여기 있는 이 주어랑 이 동사 뒤에 있는 명사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죠? 내가 여배우가 아니고 그녀가 줄이 아니고 그가 영화가 아니잖아요. 그쵸? 이거 말고도 다른 것도 올 수 있어. 나는 풀에서 수영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ing도 올 수 있다는 거 알 수 있고요. ing. 나는 늦게 자는 걸 좋아합니다. 늦게 자고 싶습니다입니다. 보통 to가 오면. 그죠? 이렇게 to가 올 수도 있고요. 근데 동사마다 이렇게 특징이 달라요. 지금 like라는 애는 잡식성입니다. 그래서 명사도 되고 ing도 되고 to도 돼요. 근데 이 want라는 애는 조금 달라요. 그래서 그녀는 원합니다. 수영하길 원합니다. ing 왔잖아요. like까지는 되는데 얘는 안 돼요. 그래서 얘는 뭐를 봤냐면 이렇게 to를 봤습니다. to. 그녀는 해외에 나가고 싶습니다. to는 돼요. to는 가능합니다. 이번에는 아까 전에 want는 ing 안 됐잖아요. 그죠? 근데 이 enjoy는요, 또 to가 안 돼요. 그래서 enjoy는 뒤에 ing를 받습니다. 그는 즐겨요, 뛰는 걸. 이런 식으로. 얘는 또 된다고. 동사마다 선호하는 녀석이 좀 다르구나. 근데 이렇게 선호하는 녀석이 다르더라도 어쨌든 이렇게 뒤에 올 수 있는, 동사 뒤에 올 수 있는 녀석들을 뭐라고 부르냐. 오가 뭐냐면요, 오브젝트예요. 오브젝트에 되게 뜻이 많거든요. 물체라는 뜻도 있고 대상이라는 뜻도 있고 목적이라는 뜻도 있는데 이걸 과거에 번역하는 과정에서 물체는 아닌 것 같고 대상? 목적인 것 같아 라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얘를 목적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목적어라는 말이 한 번에 잘 와닿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그 여배우를 좋아하면 그 여배우가 제 목적입니까? 무슨 인신매매범도 아니고 그죠? 그래서 이 목적어는 뭘 나타내는 거냐면 이 동작이 영향을 미치는 대상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대상이 여배우요. 그녀가 원하는 대상이 줄이고요. 그가 즐기는 대상이 영화인 거죠. 그죠? 동사의 동작이 영향을 미치는 대상을 목적어라고 하는구나. 이걸 윗동네에선, 우리 정은이네 동네에서는요, 대상어라고 부른대요. 저도 옛날에 들었었는데, 근데 어쨌든 그게 중요하다기보단 이 목적어 자리엔 누가 올 수 있냐. 일단 명사가 올 수 있었잖아요. 여기 보시면. 그죠? 그러니까 명사 구가 올 수 있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명사가 아니라 문장이 올 수가 있어요. 문장이.
그죠? 가장 대표적인 거 해볼까요? 가장 대표적인 건 이런 거예요. I think that she is a student. 뭐 이런 식으로 think의 목적어로 이렇게 문장 여기선 명사 역할하니까 명사절이겠죠. 그죠? 이렇게 명사절이 올 수가 있습니다. 명사절이. 근데 이 명사절이요. 뭐가 오는 거냐면 평서문인 대절이랑 의문문인 WH절이 오는 거예요. 이거 나중에 배우니까 지금 당장 이거에 집착하지 마시고 이런 것들이 올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이 올 수 있구나. 나중에는 궁극적으로 이 대절이나 WH절을 압축하게 될 거예요. 압축. 그죠? 그렇게 압축하게 되면 만들어지는 게 to랑 ing입니다. to랑 ing. 우리 보통 이 to를요. to 부정사라고 보통 배우고요. ing절을요. 동명사라고 배우는 녀석인데 제가 이걸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 용어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실 텐데 투절, ing절이라는 거에 되게 이상하게 생각하실 텐데요. 지금은 일단 그냥 넘어갈게요. 전체적인 가이드를 잡는 거니까 이런 녀석들이 올 수가 있구나 알아두시고 그리고 여태까지 배웠던 게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랑 조금 다른 점이 있죠. 여기에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하나 놓으면 he became a doctor. 아이고 잘렸네. 네. 이렇게 있으면 지금 여기서는 I랑 액트리스가 다르잖아요. 근데 여기서 he랑 닥터가 같잖아요. 이렇게 같을 때는 뭐라고 부르고요? 보충어라고 부르고 다를 때는 목적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동사 뒤에 명사구가 올 때 주어랑 명사구가 뭐인 경우? 같은 경우. 그럴 땐 뭐라고 부르고? 보충어라고 부르고 주어랑 명사구가 다를 때 그렇게 대상이 되는 동사의 대상이 되는 명사를 뭐라고 부른다? 목적어라고 부른다. 사실상 원래는 보충어가 훨씬 더 큰 개념입니다. 보충어는 문장에 부족한 정보를 채워주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는 보충어라는 개념 안에 목적어가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가르치진 않는데 원래는 보충어가 훨씬 더 큰 개념이라는 거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은 동사 뒤에 명사가 오거나 문장이 올 수 있구나. 문장이 압축이 되면 to나 ing가 될 수 있구나. 요 정도만 생각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사가 어떤 놈은 명사를 받을 수 있고 어떤 놈은 to를 받을 수 있고 어떤 놈은 ing 받을 수 있고 어떤 놈은 대절 받을 수 있고 이런 식이라 그랬잖아요. 이게 뭐랑 비슷하냐면 각각의 동사마다 있잖아. 선호하는 목적어의 유형이 있다고. 이걸 저는 뭐랑 비교하냐면 그 사람의 취향이랑 비교를 하거든요. 세상에는 다양한 취향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K양 잘생기고 착한 남자가 좋대요. J양은 착하고 자기한테만 잘하는 남자가 좋대요. C양은 돈 많고 착하게 쓰는 남자. H양은 학벌 좋은 남자가 좋고 L양은 잘생기고 착하고 돈 많고 학벌 좋은 남자가 좋대. 되게 다양한 여자들이 있죠. 근데 이런 취향을 가지게 된 데는 다 이유가 있다고. 예를 들어서 K양은 옛날에 못생긴 남자를 만난 거야. 근데 못생긴 게 못되기까지 했어. 그러니까 이제는 잘생기고 착한 남자 좀 만나봐야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고 J양은 자기한테만 잘하는 남자가 좋은 거야. 일단 착한 건 전제로 깔고 못된 남자를 많이 만났던 거죠. 나쁜 남자 이런 애들. C양은 돈 많고 착하게 쓰는 남자. 옛날에 만났던 남자가 뭐 돈이 되게 많은데 자기한테는 거의 쓰지 않는 쫌생이 같은 남자였거나 뭐 학벌 좋은 남자를 좋아하는 H양 같은 경우는 학벌 컴플렉스가 있거나 그리고 L양은 욕심 많은 여자죠. 그냥 뭐 다 좋대잖아. 잘생기고 착하고 돈 많고 학벌 좋고 L양이 굉장히 이뻐야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어쨌든 이렇게 다양한 취향이 존재하는 데에는 각각의 이 여자들마다 과거에 이유가 있었잖아. 그것처럼 동사도 그 성격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종류가 다양하고 그 다양하게 받는 이유가 존재합니다. 이유가. 그 이유를 제가 좀 이따 설명해 드릴 거고 일단 예를 들어서 want라는 동사 있어요. 목적으로 올 수 있는 게 명사구 명사절이라 그랬잖아. 그래서 명사구 명사절 그리고 압축한 투절 ing절. 흔히 투절은 학교에서 말하는 투부정사, ing는 학교에서 말하는 동명사입니다. 참고해 두시고 자 want는요 명사구 가능합니다. 명사절 불가능해요.
투절 가능합니다. ing절 불가능해요. enjoy는요. 명사구 가능해요. 명사절 불가능합니다. 투절 불가능해요. ing절 가능합니다. it 명사구 가능합니다. 명사절 불가능합니다. 이건 생각해보면 되죠. 내가 먹었다. 뭐를? 그녀가 착하다는 것을 똑똑하다는 것을 먹었다. 말이 안 되잖아 이거. 그죠? 그러니까 문장은 안 되겠구나. 왜? 먹다라는 건 명사구만 받을 수 있는 말이니까. to도 안 되죠. 왜냐면 이게 명사절이 to로 압축된 거고 명사절이 명사절이 ing로 압축된 거니까 당연히 to절도 안 되겠고 ing절도 안 되겠죠. 상식적인 겁니다. 다음에 think는요. 생각하다잖아요. 생각하다. 그러면 나는 그녀를 생각해. 될 것 같죠? 명사구 안 돼요. think는 명사 받을 때 of나 about 받습니다. 이것도 우리나라 말에서는 될 것 같은데 안 되네. 신기하죠? 명사절은 됩니다. 뭐 I think that 맨날 쓰는 거니까요. 투절은 사전에는 이거 되는 게 용법이 몇 개 있는데요. 일단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본을 배우는 거니까 여기서는 안 된다고 볼게요. ing절도 안 됩니다. 얘는 명사절만 맞네. 이렇게 뭐 대상과 잘 어울리는 녀석들이 있고요. 그거에는 다 반드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이유가. 근데 그 이유가 모든 걸 다 설명해 주진 못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는 이게 될 것 같거든? 이유상으로도 될 것 같고 근데도 안 되는 모양이 있으니까 그건 좀 주의하셔야 되고 이유를 생각해 볼게요. 이유. want는요. 원하다예요. 원하다. 원하다라는 건 아직 가지고 있지 않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뒤에 오는 말들이 불확실하고 미래적이고요. 또 뭐가 있을까? 불확실, 미래적. 그리고 생각인 경우도 되게 많고. 어쨌든 상대적인 거니까. 상대적인 거니까. 근데 여기 인조 있잖아요. 이 즐기다. 즐기다라는 건 과거에 이미 해본 거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확실하고요. 상대적으로 확실하고 과거적이거나 혹은 현재 진행적이에요. 현재 진행이라고 말하긴 좀 그런데 어쨌든 현재적이고, 그죠? 이런 식의 특징이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I want to go there. 나 거기 가고 싶어. 앞으로 갈 걸 원하는 거죠. 그래서 미래적이고 불확실한 거에는 보통 to를 쓰고요. 확실하고 과거나 현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는 보통 ing를 씁니다. 그래서 enjoy가 ing를 받는 거고 want가 to를 받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서 나중에 또 막 동사들을 외우시는데 외우지 않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거고 eat이라는 건 먹다잖아요. 먹다. 그럼 먹다라는 건 당연히 뒤에 뭐밖에 올 수 없습니까? 명사구밖에 올 수 없죠. 왜? 문장을 먹을 수는 없으니까. think 생각하다는 상대적으로 확실하니 불확실하니 생각이기 때문에 불확실하죠. 주관적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to가 올 것 같은데 to가 안 오고 명사 절로만 쓴다고. 이런 식의 조금 뭐랄까 우리나라 말에서는 그럴 것 같은데 아닐 것 같은 것들은요. 많이 보셔야 돼요. 가장 중요한 건 영어 그러니까 미국인이 쓰는 표현들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게 우선이고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없이 기본 베이스 없이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으니까 문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법을 완벽하게 한다고 해서 영어를 완벽하게 구사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뺨을 때린다고 하죠. 뺨을 때린다. 그죠? 근데 뺨을 갈긴다. 뺨을 강타한다. 이런 말은 상대적으로 좀 덜 쓰잖아요. 안 쓰거나. 그죠? 뺨은 때린다가 제일 잘 어울리잖아. 때린다나 강타한다나 갈긴다나 어차피 때린다 똑같은 말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처럼 잘 어울리는 표현들을 많이 알아야지 영어를 잘하는 거고 근데 그 표현들만으로는 영어를 완벽하게 완성할 수 없으니까 그거의 기본이 되는 문법을 배우시는 거예요. 자, 그럼 어쨌든 우리나라 말로는 될 것 같은데 영어는 안 되는 모양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그가 내일 우리 집에 올 것 같아. 내가 생각하기에 내일 그가 우리 집에 올 거야. 이거 돼요.
근데 이게 나중에 명사절의 압축이라는 거에서 배우게 되는데 색깔을 좀 바꿔서 이걸 압축할 때 어떻게 하냐면요. 여러분 그 분사구문 압축할 때 있죠. 접속사 지우고 주어 같으면 지우고 동사의 원형이 ing 있죠. 그거랑 똑같은 방식으로 접속사 지우고요. 주어가 같으면 지우는데 다르잖아요. 그럼 남기고요. 동사의 원형으로 만들고 이건 미래적인 거니까 to. 그죠? 그리고 think 다음에는 목적어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힘으로 바뀝니다. 이게 가능해요. I think him to come to my house tomorrow가. 그래서 I think him to come to my house tomorrow 라고 이것도 가능합니다. 근데 이것도 가능할 것 같잖아요. 나는 원해요. 그가 내일 우리 집에 오는 것을 원해요. 올 것을 원합니다. 이거 될 것 같죠? 해석이 잘 되잖아. 근데 이거 안 돼요. 이상하지? want는 대절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얘를 그대로 압축한 모양. that을 지우죠? 주어가 같지 않으니까 남겨두고 동사 원형에다가 여기 to 받고요. 목적어 자리니까 him. 그죠? 그래서 I want him to come to my house tomorrow는 또 돼요. want는 이런 대절, 명사절의 모양을 취하진 않지만 압축된 모양인 목적어 to 동사 원형의 모양은 취하는구나. 그래서 우리나라 말은 될 것 같은데 영어는 안 되니까 이런 표현들은 많이 알고 계셔야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여기서부터는 전치사를 붙여야 할 것 같은 착각이 되는 타동사라는 걸 할 건데 요게 어느 용이냐면 내신용입니다. 학교. 그래서 수능을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굳이 이걸 막 외운다기보다는 영어는 이렇구나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야, 영어는 이렇구나. 자, 나는 어제 미팅에 참석했다 를 영작하라고 하면요. 많은 친구들이 어떻게 영작을 하냐면 이렇게 영작해요. I attended at the meeting yesterday. 그죠? 왜? 이 애니까 목적어는 보통 을을이 붙는데 여긴 애가 붙었으니까 at을 써야 될 것 같다고. 근데 틀립니다. 왜요? 여기선 at을 쓰지 않아요. 그래서 I attended the meeting yesterday라고 써야 돼요. 헐,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그죠? 두 번째 예를 들어볼까요? 내 친구는 그녀와 이번 달에 결혼할 예정이다. 이거 영작하라고 하면 많은 친구들이 이런 식으로 영작해요. My friend is going to marry with her this month. 이거 틀려요. 왜? 와인데? 와. 누구 와. 하니까 with를 쓰면 될 것 같잖아요. 그죠? 을을이 아니니까. 하지만 여기서 with를 쓰면 안 됩니다. with를 안 써야 맞아요. 자, 그러면 이제 무슨 생각이 드냐면 너무 헷갈리는 거죠. 기본적으로 목적어는 을을이 많이 붙는데 이렇게 애가 오거나 와가 오는 거 어떻게 해? 외워야 돼? 라고 생각이 드시는데요. 이걸 생각 한번 해보시면 돼요. 어떻게 생각해 보시냐면 목적어의 조사가 반드시 을을 뿐인 게 아니라 참석하다잖아. 참석하다. 이게 참석하다잖아요. 참석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참석하는 어떤 회의나 그죠? 장소나 컨퍼런스나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당연히 참석을 하려면 뭐가 와야 돼? 대상으로? 참석하는 장소가 당연히 와야 됩니다. 그죠? 결혼을 하려면요. 결혼 혼자 합니까? 결혼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누구랑 하는 거예요? 결혼하는 대상이 있어야 되지 반드시. 그죠? 그래서 대상으로 뭐가 와야 돼? 결혼하는 상대방이 반드시 와야 된다고. 야, 그렇구나. 이게 결혼하다 참석하다가 대상이 필요로 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말로는 뭐로 해석하니까? 을을이 아니라 애, 와 이런 걸로 해석하니까 전치사를 써야겠다는 착각이 든다고. 하지만 전치사를 쓰면 엉뚱한 뜻이 되니까 조심하셔야 되고요. 이게 꼭 정해진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attend가 자동사가 아니라 타동사란 뜻이고 marry가 자동사가 아니라 타동사란 뜻이잖아요. 근데 이런 자동사 타동사의 구분이 꼭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많은 동사들이요. 자동사로도 쓰이고 타동사로도 많이 쓰여요. 근데 책에서 볼 때는 항상 뭐가 나오냐면 자동사로만 타동사로만 이 녀석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엉뚱한 착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뭘 기준으로 자동사와 타동사를 나누느냐? 자, 자동사는요, 대상을 못 받잖아요. 그죠? 대상을 받고 싶으면 전치사를 매개해서 받잖아. 그렇다는 건 뭐냐면요, 자동사는 그 동사의 행위 그 자체에 중점을 두는 겁니다. 그래서 대상의 필요함의 유무는 동사가 행위 그 자체에 중점을 두느냐, 그러면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이게 자동사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목적어를 바로 못 받으니까 뒤에 전치사를 붙여서 목적어를 받게 되는 거고, 두 번째, 그 동사가 그 동사의 움직임이 영향력이 어떤 대상에 영향을 미칠 때 그 대상에 중점을 두면 그건 뭐예요? 그 동사가 영향을 미치는 대상에 중점을 두는 걸 우리는 타동사라고 부르고요. 타동사니까 뒤에 바로 목적어를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행위에 중점을 두느냐, 대상에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자동사와 타동사로 나뉠 수가 있겠구나. 근데 우리나라 말에서는 뭐가 더 중요한지 잘 구분이 안 갈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 말로 해석하면 똑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I will wait for you 이렇게 있잖아요. wait for you라는 건 다들 알고 계시죠? 근데 여기서 기다리다가 기다리는 대상을 중점으로 둔 게 아니라 내가 기다린다는 이 행위를 중점으로 둔 거기 때문에 전치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전치사가. 그래서 자, wait란 동사는 뭐에 중점을 둔 거야? 기다리는 행위에 중점을 둔 동사인 반면에 await라는 동사가 있어요. 이 await는요, 목적어를 바로 받습니다. 그렇다는 건 누구를 중점으로 두고 있는 거야? 기다린다는 행위를 중점에 두는 게 아니라 기다리는 대상을 중점으로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는 대상에 중점을 두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둘 다 우리나라 말로 해석하면 나는 너를 기다릴 거야, 나는 너를 기다릴 거야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해석할 때는 잘 모르니까 동사들의 모양을 많이 보는 게 중요해요. 그럼 전치사를 붙여야 할 것 같은 착각이 말이 꼬이냐? 착각이 든 타동사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야. 이런 동사들을 제가 또 모아놨죠. 이게 예전에 제가 옛날에 어떤 수업을 들으면서 듣게 된 건데 그걸 약간 조금 바꿨습니다. 아범이 다 갈아줘서. 이상하죠? 아범이 다 갈아줘서. 이거 어떻게 외우냐면 어떤 할아버지가 너무 딱딱한 걸 잘 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는 게 딱딱한 걸 되게 잘 드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분이 이가 별로 없어.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딱딱한 걸 자주 드세요? 라고 물어보니까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아범이 다 갈아줘서. 죄송합니다. 자, 어쨌든 이게 수능을 위해서는 외울 게 아니지만 이 내신용입니다. 또 미친놈처럼 외우지 마시고 내신용으로 에 해당하는 단어가 이런 것들이 있어. 근데 이 단어들이 우리나라 말로는 전치사를 써야 될 것 같은 착각이 든다는 겁니다. 왜? 어텐드가 어디에 참석하다예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들어? 애니까 을룰이 아니잖아. 그래서 애를 써야 될 것 같고 어디에 접근하다니까 이것도 애를 써야 될 것 같고 누구누구에게 연설하다니까 to를 써야 될 것 같고 누구누구에 영향을 주다니까 이거 at을 쓰거나 to를 써야 될 것 같고 누구누구와 동행하다니까 with를 써야 될 것 같은데 안 쓴다고요. 쓰면 안 돼. 왜? 접근하려면 당연히 뭐가 있어야 돼요. 내가 여기 있어. 그리고 앞으로 갑니다. 어떤 대상이 있어야지만 접근이란 동작이 가능하죠. 만약에 이게 없어. 그러면 접근이라는 걸 할 수가 없습니다. 다가갈 수가 없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접근하다가 당연히 대상을 필요로 하는 동사이기 때문에 목적어를 바로 받는 거죠. 연설하다도 마찬가지예요. 연설하다. 어디에 중점을 두는 거야? 연설을 하고 있는 대상한테 중점을 두고 있는 말입니다. 영향을 주다. 마찬가지로 대상에 더 중점을 두고 있는 표현들인 거죠.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외워? 여기에는 비밀이 숨어 있어요. 뭐냐면 T 앞에 AT, P 앞에 AP, D 앞에 AD, F 앞에 AF, C 앞에 AC 이렇게 있죠. 이렇게 그 단어 앞에 동일한 단어가 한 번 있고 A가 붙는 이게요. 원래
전치사예요. 원래부터. 원래 전치사가 합쳐진 표현이야. 그러니까 이 동사들은 전치사를 동사 자체가 가지고 있으니까 전치사를 쓸 필요가 없다. 그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런 것들이 몇 개 있습니다. 자, 그러면 범을 볼까요? 비읍에 해당하는 become, 그리고 미음에 해당하는 marry, mention이 있는데요. become이 뭐뭐와 잘 어울리다. with 써야 될 것 같죠? marry, 누구누구와 결혼하다. with 써야 될 것 같고, mention, 뭐뭐에 대하여 언급하다. about을 써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쓰지 않는다고요. 특히 become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앞에서 연결동사로 배웠을 때는 되다였잖아요. 근데 이거는 어울리다라는 뜻이에요. 예문을 들어볼까요? The hat becomes you. 이렇게. 모자가 내가 아니잖아. 이게 다른 사람이잖아요. 그럼 이건 대상, 목적어가 되는 거고, 그 모자는 너랑 어울린다. 이런 식으로. 자, 이에 해당하는 건 enter, influence, inhabit. 그죠? enter는 들어가다입니다. 그럼 안에 들어가다니까, 들어가다는 건 보통 안쪽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in을 써야 될 것 같고, 어디 어디에 영향을 주다. to 어디 어디에 거주하다. in 이렇게 써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이 en이나 이 in, 이런 것들이 전치사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알았죠? 그러면 좀 편해. 요 녀석들이랑은 다른 거지만, 그죠? 자, 다음에 다요. 아이고, 엔터 어디에 들어가다, 어디에 영향을 주다, 어디에 거주하다. 자, 다 디스커스랑 디볼스 있는데 토론하다 하잖아요. 토론하다, 논의하다. 그러면 당연히 토론하는, 논의하는 무언가 뭐가 있을까요? 서브젝트가 있겠죠. 주제가 있겠지. 그지? 주제가 당연히 와야 된다는 거야. 그죠? 그래서 뭐뭐에 대해 논의하다니까 어버 써야 될 것 같지만 쓰지 않고요. 디볼스는 이혼하다잖아요. 누구누구와 이혼하다. 위드 써야 될 것 같죠? 아닙니다. 왜? 이혼을 하려면 당연히 와이프나 남편이 있어야 돼요. 없으면 이혼을 못해. 이혼이 좋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래서 누구누구와 이혼하다. 가는요. greet. 누구누구에게 인사하다. 인사를 내가 만약에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했는데 여기 아무도 없어. 그럼 그게 인사야? 아니죠. 그러니까 반드시 인사라는 건 대상을 필요로 하는 말이기 때문에 누구누구에게 인사하다도 전치사가 필요가 없고, 라는 resemble이랑 reach가 있는데요. 누구누구와 닮다. 닮으려면 당연히 대상이 있어야죠. 닮은 사람이 없는데 닮을 수가 없잖아. 그죠? reach, 어디 어디에 도달하다. 아까 approach랑 똑같죠. 어디 어디에 도달하다. 목적지가 있어야 도달을 하지. 이 목적지가 없으면 도달이라는 걸 할 수가 없어요. 또 가야 되고 또 가야 돼. 그죠? 그렇기 때문에 reach도 뭐가 필요하구나. 대상을 필요로 하지 전치사가 필요하지 않구나. 어디 어디에 도달하다. 조는 join. 어디 어디에 참여하다. 그죠? obey. 누구누구에게 복종하다. oppose. 누구누구에게 반대하다. 참여하려면 참여하는 무언가 행사 같은 게 있어야 되겠고, 복종하려면 복종하는 상관이 있어야겠고, 반대하려면 반대하는 무언가의 논제가 있어야겠죠. 그죠? 그리고 마지막에 survive요. 뭐뭐에서 살아남다 혹은 뭐뭐보다 오래 살다인데, 어디 어디에서 살아남다니까 이거 보통 from을 써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거죠. 안 쓴다고. survive the war 이런 식으로 전쟁에서 살아남다. survive his friend 그의 친구보다 오래 살다. 뭐 이런 식으로. 자, 여기 있는 표현들은 다 행위가 중심이 아니라 이 동사의 동작이 미치는 대상에 중점을 두는 단어들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에 전치사가 붙으면 뜻이 약간씩 달라지고 행위가 더 중요해집니다. attend가 참석하다지만 attend 오는 시중들 다 간호하다거든요. 왜? 참석하는 그 행위가 더 중요한 거야. 근데 어디에 붙어서? 누군가의 대상에 붙어서. 그래서 그 대상에 붙어서 참석해 있으니까 시중 들고 간호하게 되는 거고, reach가 어디 어디에 도달하다지만 전치사를 써버리면 도달하는 그 동작에 더 중점을 두는 거니까 어디 쪽으로 어디 점을 하나 딱 찍고 그쪽으로 도달하는 거. 그래서 어디 어디에 손을 뻗치다 이런 뜻이 된다는 거죠. 이걸 다 외우시라는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고요? 네, 내신용이니까 내신 볼 때 외우시면 되고, 아범이 다가라줘서 해서 외워주시라고요. 저도 외우고 싶진 않습니다. 네, 다음은 이거랑 반대말입니다. 반대말. 대상을, 목적어를
바로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 말론. 근데 행위를 중심으로 한 동사라서 전치사를 반드시 써야 되는 경우들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당신은 클럽의 규칙을 준수해야 할 겁니다. 이걸 영작하라고 하면 준수하다가 abide거든요. 그래서 규칙을 준수하다 abide 그냥 쓰면 될 것 같아서 You will have to abide the rule of the club. 틀려요. 왜요? 무엇을 준수하다는요. abide가 아니라 abide by입니다. 이런. 그죠? abide by가 무엇을 준수하다구나. 근데 을을이 들어가니까 우리는 마치 어떤 착각을 하는 거야? 이거 타동사 아니야? 라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그죠? 또 하나 해볼까요? 그녀는 스탠포드에서 역사를 전공했습니다. 뭐 하면 될 것 같아요? She has majored history at Stanford 하면 될 것 같죠? 안 돼요. 왜? 무엇을 전공하다는 major가 아니라 major in입니다. major in. 그죠?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어떻게 또 구분해야 돼? 짜증나네. 요 녀석도 뭐냐면 요 녀석도 당연히 내신용이에요. 해석만 잘하시면 돼요. 수능 보시는 분들은. 자, 어떻게 하냐? 얘를 동사와 전치사를 하나의 덩어리로 생각하셔가지고 반복해서 읽어주셔야 돼요. 반복해서. 그러면 이게 입에 그냥 붙습니다. 무엇을 준수하다 abide by. 무엇을 전공하다 major in. 무엇을 듣다 listen to. 이런 식으로요. 그죠? 그래서 이러한 모양을 가진 동사들을 전치사와 항상 붙어 다닌다고 해서 영어로는 prepositional verb라고 해요. 그러니까 전치사적 동사. 우리나라 말로는 전치사적 구동사. 왜? 이게 한 단어가 아니라 두 단어 이상으로 돼 있어서 덩어리를 이루니까 전치사적 구동사 혹은 뭐 전치사 수반동사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여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전치사랑 동사랑 항상 같이 붙어 다니는구나. 근데 이 전치사가 정해진 건 아니에요. 전치사에 따라서 뜻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룩이라는 동사 있잖아요. 룩. at은 한 점 찍는 거거든요. 그럼 한 점 찍고 보는 거야. 그래서 무엇을 쳐다보다가 되는 거고요. look for는요. for가 뭐뭇을 위하여잖아요. 뭐뭇을 위하여. 그럼 무엇을 위하여 보다. 지갑을 위하여 보고 있어. 뭔 소리야? 지갑을 찾아보다가 되는 거겠죠. look after는요. after가 후잖아요. 후가 뒤후자거든요. 그럼 뭐예요? 뒤에서 바라보는 거야. 우리 애기가 앞에 걸어가고 있어. 내가 뒤에서 바라보고 있어. 자빠지면 이렇게 줘야죠. 무릎팍 까졌으면 후시딘 마데카솔 발라줘야지. 빨간 약도 바르고. 그죠? 울고 있으면 눈물도 닦아주고. 뒤에서 본다? 돌보다가 되는 겁니다. look into는요. 안쪽을 보는 거야. 학교를 가시면 옛날에 저희 때는 학주라고 그랬는데 학주가 가방을 뒤집니다. 담배가 있나 없나. 그죠? 그래서 안쪽을 봅니다. 그래서 무엇을 조사하다. look up to는요. 요거는 전치사적 구동사랑 조금 다른. 왜냐면 여기 부사가 껴 있으니까. 근데 이게 나중에 보게 되는데 일단 여기서 한번 잠깐만 짚고 넘어갑니다. 위쪽으로 보는 거죠. 사람을 보는데 위쪽으로 봐. 아래쪽으로 보는 게 아니라 위쪽으로. 그래서 존경하다, 우러러보다가 되는 거고. 반대말이 있겠죠? 아래쪽으로 그 사람한테 시선을 딱 붙여놓고 봅니다. 아래쪽으로. 그래서 깔보다 되는 거고요. look forward to는요. forward가 앞이에요. 앞이라는 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보고 싶어 하는 거야, 내가. 그래서 기대해보다. 요렇게 전치사의 뜻에 따라서 다양한 의미를 가질 수도 있구나라는 거 한번 챙겨두시고. 그러면 이 대상을 바로 받을 수 있을 것 같은 자동사들 중에서 학교 시험에 혹은 수능 문장에서 꽤 자주 나오는 동사들을 제가 모아놨습니다. 일단 1번 account for. 첫 번째 뜻은 무엇을 설명하다. 두 번째 뜻은 뭐뭇의 비율을 차지하다. 그래서 보시면 어떻게 너는 설명할 수 있니? 그 쇼의 성공을. 그죠? for를 반드시 쓰셔야 된다는 거고. 일본 시장은 설명합니다가 아니라 차지합니다. 35%를 그 회사의 수입에. 두 번째 deal with요. 많이 들어보셨죠? 무엇을 다루다 처리하다. 그는 잘해요. 다루는 걸. 압박을. 그죠? 그 압박을 잘 다룬다는 소리는 압박에서 잘 헤어나올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란 소리죠.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진짜 중요한 능력 중에 하나입니다.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고 압박을 많이 받으시는 분들은 실제 시험에서 자기 실력을 잘 발휘하지 못하시더라고요.
자, 그녀의 시는요 종종 다룹니다. 처리합니다보단 다룹니다. 그죠? 주제를. 근데 뭐의 주제? 죽음의 주제요. 왜 굳이? laugh 웃다예요. 그냥 웃다. laugh는. 근데 at은 뭐야? 점 찍고 웃는 거야. 한 점만 딱 찍어놓고 걔한테 웃는 거야. 그래서 비웃다. 그죠? 모두가 내 액센트를 비웃어요. 뭐 호주에서 오셨나? 저는 호주 발음도 들어보고 영국 발음도 들어보고 미국 발음도 들어보고 하면 아무래도 미국 발음이 제일 익숙하긴 한데 개인적으로는 영국 발음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물론 전 잘 못하지만요. listen to는 뭐 많이 아시는 거니까 넘어갈게요. 무엇을 듣다. 나는 음악 듣는 걸 즐깁니다. 다음이요. refrain from이요. 무엇을 삼가하다, 자제하다라는 뜻이에요. 을을이 들어가니까 마치 타동사 같은 느낌 나죠? 그죠? 제발 삼가해 주세요. 자제해 주세요. 시끄러운 음악을 트는 걸요. 거주 지역에서는요. 진짜 방음 안 되는 지역에 있으면 짜증 납니다. graduate from 무엇을 졸업하다. 그죠? 졸업이라는 건 그곳으로부터 내가 밖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뿌리에 해당하는 from을 쓰는 겁니다. 자, 무슨 학교를 당신은 졸업하셨습니까? 7번 subscribe to요. subscribe가요. 서브가 아래쪽이고 scribe가 쓰다거든요. 그래서 아래쪽에 쓰는 겁니다. 그 신문 보고 작성할 때 여기다가 이렇게 사인하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이게 subscribe야. 근데 어디 쪽으로 subscribe 하는 거야? 뒤에 있는 신문이나 잡지 쪽으로 subscribe 아래다 써주는 거야. 그래서 신문 잡지를 구독하다. subscribe to. 반드시 뭐 하시라고요? 붙여서 외우시라고요. refrain from, graduate from, subscribe to 이런 식으로. 아이고 왜 넘어가냐. 나는 구독하고 싶어요. 워싱턴 포스트를. succeed to. succeed는 많은 분들이 성공하다로 알고 계시더라고요. 전치사에 따라서 뜻이 좀 다릅니다. to는 어디 쪽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계승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잘못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succeed to는 계승하다예요. 중요합니다. 왜? 헷갈릴 수 있잖아요. succeed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다로 생각하니까. 그는 계승하지 않을 예정이에요. 유엔 사무총장 자리를. 그죠? 이거랑 비교되는 게 succeed in이죠. in일 때 성공하답니다. 어디에서 성공하다. 그 안쪽에 들어가서 내가 성공하는 거니까. 난 확신합니다. 그가 시험에서 성공할 거라고. 시험 잘 볼 거라고. 그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좀 많아요. sympathize 하면은요. sympathize가 패스가 느끼다라는 뜻이고요. sim이 가치예요. 그래서 같이 느껴주는 거. 그리고 같이 느껴주는 건데 여기 with가 있죠. 그래서 누구와 함께 같이 느껴주는 거. 그래서 누구를 동정하다. 나는 동정합니다. 그녀의 고통을요. 그죠? 우리나라 말로 굳이 직역하면 이게 그녀의 고통 안에 있는 그녀를 동정합니다인데 그냥 우리나라 말로 단순하게 하시면 돼요. wait for 누구나 다 아시는 거죠. 누구를 기다리다. 이거랑 우리나라 말로 거의 같은 게 await. await는 근데 뒤에 뭐가 나온다? 바로 대상이 나온다. 왜? 이건 대상을 중요시하는 말이고 wait는 동작을 중요시하는 말입니다. 자, 그가요. 당신한테 요청했어요. 기다리라고 그를 3시까지. comply with요. 누구를 따르다, 순응하다. 규칙 등을 준수하다 이런 거. 자, 그는 자리에 있지 않아요. 근데 뭐 하는 자리? 당신의 요청을 따라야 되는 자리에 있진 않아요. 이런 거죠. result in은요. in은 뒤에 결과가 나온다는 거 꼭 알아두세요. result in 결과. 그럼 앞에가 뭐예요? 주어가 원인이겠죠? 주어가 원인. 원인이 결과를 만들어내다. 그죠? 무엇을 야기하다, 초래하다. 너의 컴퓨터를 재부팅하는 건요. 아마도 초래할 거예요. 야기할 거예요. 데이터의 손실을. 그죠? 가끔 이런 경우 있죠. 그래서 컴퓨터는 데이터가 손실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항상 백업을 해놓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겁나 후회할 수 있습니다. 그죠? 다음에 result from은요. from은 이게 뿌리잖아요. 그래서 이게 원인입니다. 원인. 그럼 앞에가 뭐겠어요? 이게 결과죠. 결과. 결과는 원인으로부터 나옵니다. 무엇으로부터 초래되다. 그죠? 그래서 이거 앞에서 했던 예문이었었는데. 자, 이빨 썩은 건 뭐로부터 초래가 되는 거예요? 이빨을 잘 다루지 못하는 것으로부터 초래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다음에요. 아직도 있네요. apologize는요. for가 있을 때 for는 뭐뭐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뒤에 이유가 나와요. 그래서 그 이유 때문에 사과합니다. 이거예요. 나는 그 부주의함 때문에 사과를 합니다. 그 부주의함에 대해서 사과를 합니다. 그죠? 뭐뭐에 대하여니까 about 쓸 것 같은데 about 아닙니다. 다음에 apologize to는요. 어디 쪽으로 사과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 옵니다. 어디 쪽으로 사과하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뭐뭐에게 사과하던데 나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당신에게 사과해야 될지.
뭐 맛있는 거 사주시면 돼요. 그죠? 요즘은 맛있는 게 뭐가 있죠? 뭐가 있었지? 요즘 맛있는 거? 갑자기 쉑쉑버거가 생각이 나는데 별로 맛있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전 한국에서는 먹어보지 못했는데 미국에서 먹어봤는데 제 기대보다는 별로였습니다. 나중에 강남에 쉑쉑버거 있다니까 한번 또 가서 먹어봐야죠. 아 배고프다. agree on은요. on이 깊은 주제를 나타내는 about이거든요. on이 깊은 주제를 나타내는 about. 그래서 주제에 대해서 동의하는 거. 그죠? 우리는요 아마도 동의할 예정이에요. 이 이슈에 대해서요. 근데 agree with는요 보통 사람 혹은 뭐 사람의 생각이 올 수도 있고 입장 같은 게 올 수 있습니다. 그죠? 사람과 함께 나는 동의를 합니다. 이런 거예요. 직역하면. 그래서 나는 걱정이 돼요. 내가 당신한테 동의하지 않을까봐. 그죠? 의견이 갈릴까봐 걱정이 된다는 소린가 보죠. 다음에 consist of요. 야, 요거 좀 중요합니다. 왜냐면 이거 그 연결동사 할 때도 했잖아요. 수동태 안 된다고. 아, 이거 이 첫 번째 모양 할 때 했구나. 수동태 안 된다고. 무엇으로 구성되단데 be consisted of 아니라고요. 이거랑 같은 뜻 뭐라 그랬죠? be composed of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 위원회는요. 10명의 멤버로 구성이 됩니다. 다음에 depend on. 이것도 좀 많이 나옵니다. 특히 리스닝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표현이에요. depend on, rely on, count on, rest on, turn to, resort to 막 이런 거 있죠. 어디에 의지하다 혹은 어디에 달려 있다. 그 커뮤니티는요 의지해요. shipping 인더스트리에 의지합니다. 생존을 위해서. 그죠? on을 쓴다는 거. 왜? 의지한다는 거 거기에 붙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on을 씁니다. on이 접촉이거든요. 다음에 participate in이요. 어디에 참여하다. 이거랑 똑같은 게 뭐 있죠? take part in 똑같은 뜻입니다. 어디에 참여하다. 나는요 내 의무라고 느낍니다. 뭐가요? 선거에 참여하는 게요. 그죠? 당연하죠. 선거에는 무조건 참여하시는 거예요. 그죠? 참 어렵죠, 근데. 왜냐면 우리가 뽑은 사람이 그런 분이실 줄 몰랐을 테니까. 물론 제가 뽑은 건 아니지만요. 네, 어쨌든 난리도 아니죠. 저도 이제 한 달째 촛불 집회를 나가고 있는데 참 매번 나갈 때마다 느끼는 게 정말 국민들이 대단하구나를 느끼고요. 그리고 그분은 참 대단하구나 도 느껴요. 네, 그렇다고요. 22번 리스판드 투요. 어디에 응답하다. 그죠? 어디에 응답하다. 그녀는요 결코 내 편지에 응답하지 않아요. 싫은 겁니다. 10번째가 안 넘어가는 나무도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포기하시면 불쌍하다. 네, 어쨌든 다음입니다. 이제 거의 다 왔어요. occur to 누구누구에게 생각이 떠오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 아이디어가 나에게 떠올랐어요. 내 꿈에서요. 그죠? 근데 꿈꾸고 나서 떠오른 아이디어를 생각하려고 할 때 잘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꿈에서 일어나면 바로 종이 같은 데다 써놔야 돼요. 안 그러면 까먹더라고요. 다음에요. complain of about 뭐뭐에 대하여 불평하다. 뭐뭐을 불평하다 이건데 볼게요. 그 피고인은요. 불평했어요. intimidation은 위협, 협박 뭐 이런 거죠. 위협, 협박을 불평했어요. 뭐 동안에? 조사 동안에. 어떤 분은 조사하는 동안에 위협 협박이 없으신지 팔짱 끼고 이렇게 웃으시면서 사진 찍히셨던데, 네, 그죠? 네, 어떤 분이요, 그죠? 그런 분은 불평이 없겠지만 대부분의 피고인들은 강압적인 수사에 불평을 할 수가 있겠죠. 이런 정치적인 얘기는 하면 안 되는데, 네, complain to는요. 이건 사람이야, 사람. 어디에게 불평하다니까요, 그죠? 누구에게 불평하다니까. 나는 불평할 예정이에요, 매니저에게 이 문제에 대해서. 마지막 오브젝트요. 무엇을 반대하다요. 을르리니까 마치 목적어를 바로 받을 것 같지만 아닙니다. 많은 지역 주민들이요 반대합니다. 빌딩을요. 새로운 공항의 그 건축물을요 반대합니다. 이거랑 똑같은 게 뭐예요? 반대하다. oppose. 그죠? 요런 게 있다는 거. 자, 여기까지가 목적어를 받는 모양이었고요. 기존 강의들은 여기에서 같이 뭘 하냐면 투부정사를 목적어로 받는 동사들, ing를 목적어로 받는 동사들, to랑 ing를 받을 때 뜻이 달라진 동사들을 하는데 저는 그걸 나중에 명사절 쪽에서 할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기다려 주시고 여기서는 뭐
대상을 목적어라고 하고 대상을 중요시하는 동사를 타동사, 행위를 더 중요시하는 동사를 자동사라고 하는구나 정도만 체크하시고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강의가 조금 어렵고 중요한 흔히 학교에서 배우는 수요동사 부분이거든요. 그걸 최대한 쉽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 꼭 돌아오셨으면 좋겠네요. 소망입니다. 네, 어쨌든 수고하셨습니다.